안녕하세요. 김영희 널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라떼는이라는 주제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지금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 엄청나지요? 근데 솔직히 이러한 태움 문화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자, 제가 처음에 영상을 찍었을 때 제가 7급부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자, 제가 남들은 다 9급부터 시작할 때 저는 7급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 제가 발령장을 받고 간호과장님한테 드렸을 때 간호과장님의 한탄하는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려요. 자, 젊은 아이, 특히 학교를 졸업한 젊은 아이한테 7급을 주다니 세상이 망했다라고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조직의 태움이 시작이 됩니다. 자, 개인이 태우는 거하고요, 조직이 태우는 거는 좀 다릅니다. 조직이 태우는 게 조금 더 합법화되고 조금 더 체계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게 제일 처음 제가 기억에 난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자, 1년이 됐잖아요. 간호과장님이 저를 찾으세요. 야, 1년 됐지? 이제 자리 옮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립병원에 7년을 있었었는데 7개 과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간 데가 해외병동, 그 다음에 외래로 빠집니다. 왜냐면 7급을 일반 병동에서 야간 근무, 나이트 근무를 시키면 이게 법에 걸리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외래로 가서 제일 처음 간 데가 안과, 그 다음에 피부과, 그 다음에 비뇨기과, 그 다음에 특수 파트로 빠져서 분만실, 신생아실. 나중에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행여병동으로 보내더군요.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병동 차원에서 이제 제가 갈굼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듀티표 갖고 장난하는 거죠.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이트 근무를 쫙 주는 거야. 7번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트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이브닝을 줘요. 그러니까 오프 없이. 그리고 그 다음날 역시 오프 없이 데이를 주는 거죠. 그 유명한 나이트, 이브, 데이 듀티표가 있습니다. 특히 추석이나 설날 때 가지 말라는 거죠, 집에.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간호부장님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별명을 하사하셨지. 자, 그게 뭐냐면 깨진 오직그릇. 자, 제가 좀 얼굴이 까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그릇 까맣잖아요. 근데 게다가 깨졌어.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간호사들이 모여있으면 야, 어이, 깨진 오지? 일어나봐. 이러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간호사들이 저하고 말을 안 섞는 거예요. 왜? 저랑 말을 섞다가 보면은 이제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갈까봐. 자, 이래서 제가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제가, 그래? 너네들이 나를 왕따해? 그럼 내가 너네들을 왕따 시킬 거야. 라고, 그 다음 또 제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 혼자 노는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혼자 노는 게임, 뭐 지금처럼 PC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게 된 게 이제 등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에 가다 보니까 제일 좋은 산이 설악산이더라고요. 이제 설악산을 매번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설악산이 뭐 가까운 데도 아니고, 당연히 텐트 치고, 텐트 갖고, 그 다음에 거기 한 7박 8일 동안 가는 거죠. 그때도 이제 여름 휴가를 받아서 이제 데이 근무 끝내고 막 열심히 이제 거기 간 거예요. 딱 갔더니 분명히 서울에서는 비가 안 왔거든요. 근데 가는데 거기서 비가 오는 거예요. 지금 데이 끝나고 가니까 약간 어두울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두울 때 산에 들어가면 한마디로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면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아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엄한 데서 자기도 그렇고 이미 이왕 결심했으니까 들어가자. 그래서 비를 추적추적 맞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갈 때도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이제 제가 따라 들어가는 거죠. 한참 가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안 되겠는데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텐트를 대강 치고 거기서 좀 눈만 붙이자. 그래서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딱 있는데 사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거죠. 거기는 팀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텐트 치는 소리가 나더니 좀 이따 밥을 해 먹네요. 그 와중에, 비 오는 와중에 밥을 다 먹고 그다음에 설거지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고 나서 저는 잘 줄 알았거든요. 그때 또 자기네들끼리 곰발바닥, 손발바닥 하면서 또 노는 거예요. 하여튼 걔네들이 막 시끌시끌 떠들면서 제가 또 깜빡 잠이 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산에 가서 잠을 자게 되면 새소리 때문에 깨요. 새소리가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해가 딱 뜨면서 새소리가 나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일어났어요.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텐트를 딱 열고 나가는데 걔네들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빨리 간 거죠. 그래서 젊은 애들이니까 밤새 그렇게 해서 놀다 갔나 보다. 나도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텐트를 다 걷어들이는데 거기에 비석이 있는 거예요. 산에 가면 비석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딱 봤더니 대학생들이에요. 한 7명이 거기서 놀다가 물난리 때문에 죽었는데 그게 1년 전에 죽은 거죠. 자, 느끼셨나요? 아까 걔네들이 놀다 간 거죠?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따를 당해서 혼자 놀면 이렇게 귀신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그 조직에 버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사건 이후로 그게 최선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조직 바깥으로 나와서 보건교사도 해봤고요. 석사, 박사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그 조직에 잘 적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적응해야 할 조직이 그 조직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다양한 조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피디님 이걸 하다 보니까 네. 여기 밑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데요. 우리 빨리 끝내고 한 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김희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